Next. 세상을 여는 창, 티브로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병 후보자 초청토론회 진행을 맡은 나경철입니다. 티브로드 중부방송과 천안시민사회단체 협의회가 함께하는 오늘 토론회는 티브로드 중부방송 채널 1번을 통해서 90분간 진행이 됩니다. 또 티브로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고 저녁 9시 30분부터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일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한 차례 재방송이 됩니다. 자,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후보가 천안병 국회의원으로 적합할지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쳐주실 후보자 세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후보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직접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보시고 계신 화면 왼쪽이 미래통합당 이창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수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황완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완철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기 전에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모두 발언에 이어서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또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해서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주도권 토론을 한 뒤에 모든 후보자께 이 두 가지 주제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도권 토론을 한 뒤에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이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각 후보께서는 앞에 설치된 타이머를 참고하셔서 지정된 시간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상대 후보나 또 정당을 비방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병 후보자 초청 토론회,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1분이 주어집니다. 방송 전에 추첨한 순서에 따라서 미래통합당 이창수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천안병 국회의원 후보 이창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9천여 명이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만 해도 139명입니다. 저희 천안도 확진자가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이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확진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체, 택시업계 모든 업체에서 이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저 이창수도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행정경험, 언론경험, 시민단체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천안병 지역에 천안 시민의 대변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관심 있게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의원 후보 이정문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 진료에 애쓰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천안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천안시 고문 변호사와 천안법원 국선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천안 시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무한한 잠재력의 도시 천안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젊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발탁하고 윤일구 국회의원이 추천한 준비된 일꾼 저 이정문이
천안을 활짝 꽃피우는 국민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천안 시민의 편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천안,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저 이정문을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 황완철 후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정의당 천안시병 국회의원 후보 황완철입니다. 정치개혁을 무산시킨 치졸한 반칙과 꼼수 정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기득권 정당들이 정쟁 국회에 머물 것인가, 민생개혁 국회로 나갈 것인가 하는 중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낡은 정치의 판을 갈아엎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생개혁의 길을 황원철이 열겠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개혁을 전진시킬 비전이 있는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과 소통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력이 있는지 분명한 차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창수 반칙특권 아웃! 이정문 반칙특권 아웃! 네, 황수처럼 묵직하게 주어진 시간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네, 1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고요. 자, 세 분의 모두 발언을 먼저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각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공약 발표 뒤에는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해서 상호 토론이 이어집니다. 상대 후보 발언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후보당 발언 시간은 각각 2분이 주어집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부터 이번에는 공약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대 핵심 공약 실현을 통해 행복한 천안의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폐하겠습니다.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된 산업체의 천안 이전을 촉진하여 천안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천안시 강소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을 핵심 기관으로 풍세일원 제6산업단지를 집중 육성하여 국가교통의 요충지인 천안을 미래 자동차 산업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천안 외곽순환도로를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천안 신방 목천 구간 신설과 목천 3용 구간 확장 등 도로망 구축을 조기에 완성하여 사통발달 천안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수도권 전철을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천안역부터 청수역, 독립기념관까지 역으로 이어지는 대중교통망을 구축하여 독립기념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천안 동남북권 개발과 지역 발전을 위해 천안 전철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섯째, 남부종합터미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 신부동 버스터미널 일대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성장도시 천안에 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여섯째, 온종일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녁이나 방학 때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센터 도입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형 커뮤니티 케어를 완성하겠습니다. 지역 어르신이 거주지에서 방문의료, 돌봄 패키지, 이동 지원 등 통합 돌봄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저 이정문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의당 황완철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 없는 천안시를 시민들 명령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바꿀 수 있는 21대 국회의원 병선거 정의당 후보 황완철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민 마스크 100% 공적 공급 및 감염병 지원 대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0만 노동자, 자영업자, 돌봄 취약 계층에게 직접 지원하고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재난 기본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민생 피해 직접 지원 대책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천안시 난개발을 막고 주민들에게 안정감과 휴식을 주는 일봉산을 도심 자연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국회의원, 기업 임원의 보수를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을 제정하여서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3법을 제정하여 가맹점, 대리점 갑질을 근절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5인 미만 사업장 600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전태일 3법 제정을 하고요. 정규직 채용 및 전환 의무화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 기초 자선제 도입을 통해 만 20세 청년 모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동 양육시설을 퇴소한 청년 등에게는 5천만 원까지 지급하여 모든 청년에게 부모 찬스 대신 사회 찬스를 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래통합당 이창수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지역구 국회의원이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오늘 핵심 공약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안에 가칭 중구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중구청은 단순히 행정관청 하나만 늘리고 중점 두는 행정기능을 확대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비교를 해보면 가까운 청주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청주시는 인구 84만에 4개 구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구 68만에 일반구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수를 비교해보면 천안은 약 2,050명, 청주시 공무원은 약 2,900명으로 1인당 공무원 수가 천안은 약 340명 정도를 감당하게 되고 청주는 290명 정도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행정 서비스가 질이 낮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치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이 지역구와 국회의원 지역구와 행정구를 일치시키는 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지역민들의 프라이드나 행정력, 정치력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구와 선거구가 행정구가 일치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수동역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늘 공약을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답보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청수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만 역시 이것을 관철하기 위한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 이창수가 일해본 경험이 있는 이창수가 그 경험을 살려서 이 청수역을 반드시 조속하게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수역은 주변의 이용 인구뿐만 아니라 동서횡단철도, 청주공항 축 이런 모든 거점 교통 인프라가 될 것으로 지역 발전의 촉진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각 후보들께서 다양한 공약을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앞서 발표해주신 공약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황환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창수 후보가 질문을 해주시고 또 황환철 후보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30초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자, 이창수 후보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황환철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눈길을 끄는 공약이 만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청년 기초 자산제, 이게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 부모 없는 청년들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씨도 15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환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수 후보께서 질문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의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기초 자산제 도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우선 청년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사회를 출발하기 위해서 1인당 빚을 얼마를 지고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세히 좀 모르겠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다 보도가 됐지만 약 한 3천만 원 정도의 빚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출발하는 순간부터 빚을 통감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거는 다들 잘 아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현 가능성은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는 이제 3천만 원을 기초 자산으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아동, 소년, 소녀 가장에게는 5천만 원의 기초 자산을 지급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원을 보면 5년간 연평균 14.5조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재원은 상속 증여세에서 8.5조 재원이 이렇게 되고요.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를 과세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체크를 좀 해주시고 답변과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이 아니고요.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을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 주도권 토론 시간을 통해서 서로 활발하게 좀 질문 답변을 하는 시간을 또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황한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이정문 후보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후보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정문 후보께서 이 황한철 후보의 공약에 네.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후보님의 그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 공약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저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재난 기본소득과 무이자 대출 등 금융정책이 포함된 대규모 2차 추경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황 후보님께서는 재난 기본소득이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질문에 대해서 황한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직접 지원하는 민생 피해 이 정책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100만 원 기본 재난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마스크가 전면적으로 100% 다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시에서 지금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100만 원 재난 기본소득은 지금 경기도에서는 1인당 10만 원씩에서 40만 원씩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에 대한 재난 기본소득은 이것을 현금화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가구별로 지원을 해서 100만 원씩을 상품권을 해서 지급을 하면 지역에서 오는 그 경제 활성화, 지역을 살리는 골목 상권은 아주 원활하게 잘 살아난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 대한 기본 재난소득은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1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천안 시민들께서 우리 가게 생활을 하는데 안정이 된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한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이창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상호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질문은 30초, 또 답변은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먼저 이정문 후보가 이창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후보님께서 중구청을 신설하겠다고 좀 전에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취지와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인구 70만에 상응하는 행정 조직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창수 후보님께서 속한 미래통합당은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을 신설하면 200명 정도의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데 자당을 먼저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네, 이창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당에서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분이고요. 약간 타겟이 틀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중구청을 신설해서 공무원을 늘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비슷한 규모의 청주시랑 비교해봐도 저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그 공무원 수를 조정을 해도 200명 이상을 지원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부분이 상당 부분 강조되는 그 행정 서비스 중에서 중구청을 복지 특화된 어떤 구청으로 이런 구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보다 높은 행정 서비스, 보다 높은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정치적 선거구와 지역 행정구와 일치되는 것은 지역민들의 자긍심과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위한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일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황환철 후보께서 이창수 후보께 질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수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수동역을 청수역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청수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답보 상태가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보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지도자의 의지가 얼마큼 중요한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창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도자의 의지를 말씀드렸던 것은 청수역의 필요성 그리고 타당성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고 그동안 이 정치적으로 천안시장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가 모두가 공통적인 공약으로 제기를 해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그 국비의 문제냐 지방비의 문제냐 여기가 좀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에 복명역하고 쌍용역이 설치가 됐는데 당시 지금 정도 예산을 해보면 한 200억 정도가 좀 소요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청수역 같은 경우는 경부선철도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을 동원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크게 부담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유지를 이용하고 시유지를 이용하고 한다면 충분히 조기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앙에서 국비를 확보해 오는 것은 그것이 국비 확보에 대한 어떤 예산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그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그 정치인들의 의지가 가장 크게 작동이 됩니다. 흔하게 표현드리는 말씀으로 예산은 투쟁이라고 합니다. 그 투쟁을 아주 치열하게 지역민들한테 꼭 필요한 정책 사업이라면 반드시 투쟁적인 자세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민들한테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200억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환철 후보부터 이정문 후보께 질문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 주어집니다. 예, 이정문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공약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동떨어지는데 지금 제일 천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일봉산 개발 허가에 따른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봉산에 대한 그 대책이나 그 방안이 있으면은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일봉산 공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황환철 후보님께서 물으시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산 개발 문제는 일봉산이 그동안 천안 시민들에게 주었던 휴식과 살림 또 운동 공간이라는 측면과 2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토지 소유자들의 입장 그리고 2020년 7월에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의 관점에서 이 점을 좀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천안시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현재의 모습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것이 좋지만 천안시가 그만큼의 그 재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불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황환철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 일봉산 같은 경우에는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그 천안시의 그 입장과 그리고 2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이 입장이 지금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상충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그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더불어 이번에 새로 선출되는 시장님과 함께 이 부분을 더 심도 있게 한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수 후보가 이정문 후보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주어집니다.
예, 이정문 후보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수도권 전철의 연장을 말씀하셨고 그 중심에 이제 청수역까지 말씀하셨고 독립기념관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전철 연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좀 실행 계획이나 의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정문 후보 답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수도권 전철의 그 독립기념관 연장은 단순한 그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독립기념관은 그 우리 그 국민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성지라는 상징성이 있고 역사의 그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과 학생들이 편리하게 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 논리보다는 민족적 관점, 전략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독립기념관법을 개정을 해서 독립기념관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예산 지원 조항을 신설해서 독립기념관역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천안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정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님과 정부를 직접 설득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구두로 독립기념관역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예타 면제 등을 적극 저희가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전철의 독립기념관 연장은 정치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새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유권자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모자라셨을 겁니다. 이어지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티브로드 중부방송이 주관하는 선택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병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후보 상호 간에 본격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갖는 후보자께서 문답의 횟수에 제한이 없이 6분 이내에 자유롭게 토론을 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각각 1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고 또 지나치게 일방적인 발언이 좀 길어진다 싶으면 사회자가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드린 상대 후보를 지명을 하신 후에 질문을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래통합당 이창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분이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먼저 황환철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이 정말 힘들게 운영이 됐고 국민들께 많은 걱정과 우려를 남겨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관련된 거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관련된 겁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패스트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국이 정말 혼란스럽게 운영을 해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 후보님께서 소속해 계신 정의당에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필요성과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결국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이 되면서 정말 듣도 보지 못한 정치적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지가 짧게는 60cm에서 그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의석수를 겨냥한 군소 정당이 난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역기능에 대해서 과연 걱정을 하셨는지 예상을 하셨는지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연 패스트트랙을 태울 정도로 그렇게 이 우리나라의 시급한 과제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국민이 절대적으로 바라는 것은 선거제도에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합의까지 거치면서
지금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 못해 다 같이 합의까지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 위해서 대표자가 모여서 합의까지 한 것을 지금 누가 그거를 다시 원상태로 합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나경원 그때 대표 맞으시죠? 제 질문의 요지는 예. 그런 역기능을 걱정을 하셨는지 예, 당연합니다. 정치 네. 개혁에 시급한 과제였는지입니다. 네, 역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한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을 했으면 역기능에 대해서 얘기할 논쟁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손으로 뽑은 만큼 비례대표, 국민의 대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국민의 삶을 국회에 나가서 대변을 해줘라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특정 정당의 일정 부분 의석이 가는 그런 결과가 도입했습니다. 이 자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요지고요. 예,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차원입니다. 패스트트랙의 가장 핵심적인 법은 공수처법이었습니다. 이 공수처법이 취지가 결국 부정부패, 고위직의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부패 또는 권력 남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제하자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을 태울 정도로 과연 시급한 과제였는가? 자, 그럼 전 정부를 봤을 때 이런 공수처법이 없어서 고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인가? 그 공수처법이 없어도 충분히 그 법의 잣대로 제어나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공수처법이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많이 낳게 되는데 관련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수처법이 저번에 여러 당과 합해서 통과가 됐던 것은 당시 공수처법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물론 제도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지만 공수처법은 고위 공직자 중에 검사, 판사,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기존 법에서 그 검사가 기존 그 법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그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받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적인 공수처장을 임명을 해서 독립적인 판단하에 그런 수사를 진행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었던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를 연결고리로 한 1+4라는 기형적인 의사결정구에서 만들어졌던 거고 그 당시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주도권 질문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10초 정도 남았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6분이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창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창수 후보님께서는 현재 천안 지역에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천안 지역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천안 지역에 대해서 특별 재난 구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천안 지역의 경우에는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자 수가 많긴 하지만 특별 재난 구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할 정도의 환자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이 시작될 때 정부나 정치권 모두가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대처를 하자라고 말씀을 했었고요. 지금 천안 지역의 특별재난구역으로 하자는 취지는 초기에 더 이상 현재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가 집단 감염, 소규모 집단 감염 이런 걸 통해서 확산되기 전에 특별재난구역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또 그에 따르는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원인을 봤을 때 처음부터 중국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원천적으로 그 방역의 핵심인 차단과 격리라는 원칙에 의해서 대응을 했다고 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해제가 되는 차원은 바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금 있는 피해도 지금 단계에서 그런 특별재난구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먼저 제기를 했고 그 소신은 저도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 특별재난 지역 지정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과 무이자 대출 등 산무 특례 보증이 포함된 2차 추경을 요청을 했고 이와 같은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자고 제안을 한 상태고요.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 천안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천안 지역 화폐에 대해서 천안 사랑 화폐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확대 발행해서 사용하자는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 그 후보님들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시행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창수 후보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반대가 아닙니다. 정책에는 그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행되는 이 정책이 또 다른 역기능을 통해서 부작용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화폐 발행해야 되는 그 부담에 대한 것도 상당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은 그 규모와 대상에 대한 정책 목표가 제대로 구현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치밀하게 이렇게 시행돼야 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한철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황한철 후보님께서는 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그 전 선거에서 아산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낙선한 거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국회의원 선거는 천안으로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를 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황 후보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참 그 질문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아산에서 시의원으로 나와서 낙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산에서 낙선했지만 참 자랑스러웠고 떳떳했습니다. 노동자를 위해서 시의원으로 출마를 했었고요. 노동자들을 많이 노동조합화 시켰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지금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앞에서 뛰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에서 제가 시의원으로 출마했던 그 지역은 노동자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키지 않는 노동 공약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인 미만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고 했고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자성을 인정을 한다고 했지만 이러한 그 노동 공약은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노동 그 공약 정책에 대해서 자꾸 후퇴를 하고 있는데 이정문 후보님께서는
지켜지지 않는 후보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천안으로 이거를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옮긴 것이 아니라 저의 생활 무대는 집은 아산이었지만은 직장이 천안이었기 네, 때문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6분의 시간. 저희가 시간이 다 지난 뒤에는 마이크가 꺼지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정의당 황환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환철 후보 6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이정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민주당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특수 노동자에게 5인 미만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고 했고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을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노동공약 특징은 안 지켜진다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준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저임금 올린다고 하더니만 중식비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을 시켜서 오히려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그런 역효과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민주당은 왜 공약을 안 지키는지 해명이라도 저는 듣고 싶고, 이번 공약은 지켜질 것이라는 보장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는지 이정문 후보님께 듣고 싶습니다. 예, 황환철 후보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권의 노동 정책은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어느 정권보다도 노동 친화적인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도 물론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인상이 됐고, 노동시간제 감축이 되었고, 여러 가지 노동 정책들을 펴서 예전보다 확실하게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계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울 수도 후보님, 있지만, 말 잘라서 죄송한데 예. 지금 모든 정책이 다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이 지금 몇 % 갖춰져 있는지 아십니까? 노동조직이라는 게 노동조합을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하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라는 그 거대 일단 노총이 있고요. 거기가 몇 % 노동조합이 갖춰져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한국노총이 5% 조직이 돼 있고요. 민주노총이 5%의 조직률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90%의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중식비나 상여금에 대해서는 90%의 노동조합 조직이 갖춰지지 않는 이런 회사들은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인상이 아닌 기본급이 지금 하락이 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법을 전공한 변호사였고 노동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변호사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진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그 지금 노동자 측에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잘 받아들여서 한번 반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균 노동자가 지금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태안화력발전소의 복지를 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아직까지도 개선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에서는 반성을 해야 되고요. 이런 산업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을 기해줘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창수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래통합당 교육 공약 중에 편향된 정치 세력으로부터
우리 아이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교육의 목표가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대한 교육은 편향되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평평하게 이 땅에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균형을 갖춰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육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역사적 사건 또는 이념적으로 상대방에 있는 인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작금의 교육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좌든 우든 특정 정치 세력이 아니라 모두가 고민해야 될 교육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결해야 될 정치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파괴한 것은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생각을 하는 저도 편향된 사람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처음 뵀습니다. 오늘 처음 뵌 분을 보고 평가하는 건 매우 섣부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편향된 것인지 아닌지 그걸 아닙니다. 듣고 싶습니다. 존중합니다. 개인의 생각은.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의 주제는 티브로브드 중부방송과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지난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서 온라인과 거리 직접 면담을 통해서 수집한 시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선정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립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국회에 들어가시게 될 경우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는 어디인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덧붙여서 가장 먼저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우리 천안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신청하여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폐하고 천안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성 및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을 적극 추진하여 사통발달 천안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하여 천안형 커뮤니티 케어를 완성하겠습니다. 저는 제1호 법안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야당이 지속적인 국정운영 발목 잡기와 상습적 국회 보이콧 등으로 인해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입법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법안 처리율이 29%에 불과해 발의된 법안 3건 중 1건도 처리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운영을 상시화하고 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의무인 청렴 의무, 국가이익 우선,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 알선 금지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국회의원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의당 황완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국회 상임위는 한노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땀에 정직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전태일 3법이 추진되어야 하고요.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 채용과 전환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노조해야 할 권리를 실현해야 하고요.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고 해고 위협 없는 편안한
직장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2020년까지 연 1800시간대 이하로 노동시간 이하를 단축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전태일 3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600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요. 230만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해야 하는 6명의 김인균 기업살인법을 반드시 제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이창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회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약속은 약속입니다. 제가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중구청 신설을 하기 위해서 행안위를 선택해 볼까 합니다. 이 행안위를 선택해서 중구청을 반드시 제 임기 내에 추진을 좀 해서 이 지역민들한테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보좌관을 오랫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입법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1호 법안은 현재 2007년도에 시행이 돼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효행장려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효를 권장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좀 더 강화시켜서 국민들의 의식을 효도하는 의식을 국민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고 좀 더 효도를 잘해서 보다 나은 복지 사회를 가는 인성교육의 핵심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효행장려법을 좀 더 강도 있게, 좀 더 강하게, 좀 더 구속력 있는 법안으로 개정안을 내서 시행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법은 정신복지와 물질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우리나라 복지의 또 다른 지평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새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봤고요. 바로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이 골머리를 앓는 현안들이 굉장히 좀 많죠. 천안병 지역도 일자리와 교통, 주거, 또 지역개발 갈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지 또 해결 방안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황완철 후보부터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천안시 병에서 가장 현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봉산 훼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봉산은 우리가 미세먼지로부터 40%의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지금 만들어주고요. 홍수로부터 막아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일봉산을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훼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봉산 주변으론 10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계십니다. 10만여 명의 주민께서 일봉산을 내 집처럼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다 그렇게 많이 계시는데 일봉산을 훼손하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일봉산을 훼손하고 거기에다가 2만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다시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2만여 세대가 건립을 하게 되면 그 주위에 주차장은 지금 없고요. 지금도 주차난이 없기 때문에 그 병에서의 주차난은 되게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봉산 주위로 워낙에 지금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주위로 일방통행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봉산은 그대로 자연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만 그 주차난에 대해서도 해결이 될 것이고요. 일봉산에 대해서는 자연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이창수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과제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구청 신설, 그리고 청수역, 그리고 신방동의 하수종발 처리장이 30년 가까이 주민들께서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딱히 대안도 마땅치 않고 그동안 피해만을 이렇게 강요해왔던 그런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로 들어가면 하수종발 처리장 관련 그 지원법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조례로 실질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천안 전체에 걸린 현안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천안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 매우 중요한 저희 현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이후에 가장 중요했던 SK 하이닉스도 무산이 됐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새롭게 선출되는 시장님과 새롭게 선출되는 세 분의 국회의원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중장기적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문제이지만 매우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아파트 공동체에 대한 복지도 거의 아파트 한 단지가 행정구역에 번가하는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른 접근 방식의 아파트 공동체 복지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병 지역의 최대의 현안은 무엇보다도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100만 도시 천안 건설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심의 경우 도로 및 철도 교통망 확충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복합 스포츠센터 건립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야 하며 도심공원을 시민 친화적으로 현대화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광덕, 풍세 등 면단위의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문화 관광 산업을 개발하고 하수관거 정비와 농업을 지원하여 편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천안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성 및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을 통해 시내 교통량을 분산하고 지자체 간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여 천안 시민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수영장이 포함된 남부 종합 스포츠 센터를 건립해 지역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광덕 풍세면은 광덕산, 광덕사, 지장호, 풍서천 등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벨트 및 파크골프장, 호두역사문화체험관, 예술인마을 조성으로 문화벨트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공통 질문에 대한 세 분의 답변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토론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이번 토론 시간을 통해 좀 풀어놓으면 되실 것 같고요. 이미 한 차례 진행한 터라 새 후보에 더욱 열띤 토론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시간 동안 상대 후보들께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토론은 6분이었지만 이번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각각 7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래통합당 이창수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사용하겠습니다. 토론 시간 7분입니다. 예, 이정문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고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가 같이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 못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뉴질랜드가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0여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외국인 입국 금지를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총리가 당시 하는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오늘의 지금 이 결정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타격을 줄 것이다. 한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우리 국민 한 명의 생명과 안전이 소중하다라고 하면서 입국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25일인가 그렇습니다만 한 300여 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을 때 4주간 정부 전체를 셧다운하는 폐쇄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나름 열심히 대처하고 있고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초기에 의사협회에서는 가장 방역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차단과 격리를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6차례 이상 중국에서 오는 입국객들을 질문을 했는데 바랍니다. 이런 전대미문의 이 바이러스 이런 정국에 대해서 이 정부의 대처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당시 이제 중국인에서 우한에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했을 때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느냐 문제로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것은 당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여러 정황을 검토한 결과 그런 결정을 내렸고, 또 당시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당시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 정부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그 후 지금 뭐 중국인 입국 금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당시 중국인 입국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알고 계시듯이 엄청난 환자 수와 그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기 환자가 엄청나게 발생했으나 지금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당시 그와 같은 조치가 좀 아쉽다, 그러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이 있고, 맞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전 세계에서는 네. 이 한국의 코로나의 대처에 대해서 오히려 배우겠다, 칭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또는 테크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이 극복한 사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국민들께서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평가를 받게 하는 주인공들은 이 정부가 아니라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하게 방역이나 이 조치를 해온 의료진들, 이름 없는 간호사들, 현장으로 대구로 달려간 의료인들, 이분들한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베트남이나 몽골 모범적인 사례를 비교하는 것이 이 국민들의 생명에 관련해 가지고는 맞는 겁니다. 보다 좀 더 이렇게 안 좋은 경우하고 대비를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은 국가가 위기관리 시스템 할 때 그거에 대한 변명할 수 있는 논리로는 좀 옹색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황 후보님한테도 여쭙겠습니다. 네. 이 같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우리 황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천안도 이 위기관리에 대해서 아직까지 평가하기 일이면 이 소규모 도시에서 100여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황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한민국 그 위기 능력, 이거에 앞서서 저는 천안시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전국 시도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보면 천안시에서는 코로나 확진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께 어떻게 했는지 지금 반성을 해볼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가장 큰 원인이 천안시에 지금 천안시장이 공석으로 있기 때문이죠. 집에서 부모가 없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올바르게 지금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말씀이면 제 질문에 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점 물으면 이렇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후보님을 스스로 소개하실 때 도지사님의 발탁, 그리고 현 국회의원님의 추천, 이 말씀을 하셨고 예비후보 등록을 좀 뒤늦게 하셨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 후보들, 같이 경쟁했던 상대 후보들에 보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해가지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그 선거운동하는 건 주민들의 심판을 받기 위함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국회의원 자리에 대한 의지, 철학,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건데, 뒤늦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아쉬운 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그런 후보는 아니고,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게 2012년도입니다. 벌써 정당 생활 8년 차이고, 그동안 청년위원장, 을지키기 민생실천위원장, 청년위원회 전국 부위원장 등을 하면서 예, 정당 활동을 여러
했고 그 하면서 정치적인 꿈을 키워왔고 나름 이 천안 시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7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7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제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이고 옆에 계신 황한철 후보님도 재난 기본소득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창수 후보님께서는 이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한테 국가가 일정 부분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것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자 역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에는 반드시 분명한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부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이 정책 목표가 충분하게 실현이 되려면 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그 시기와 대상과 규모와 재원 마련에 대해서 매우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선거 국면에 손톱만큼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책 집행은 그 정책의 순기능조차 왜곡시키고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 규모, 대상,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한테 택시 운전기사를 택시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장에 들어보니 하루에 3만 원, 4만 원 정도를 이렇게 입금을 승객들한테 하신다고 하고요. 요식업을 보니까 평소보다 10%에서 20% 정도밖에 매출이 안 오른다고 합니다. 이대로 한 달, 두 달 가면 임대료 부담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고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국가가 반드시 그것을 지원하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고 하는 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후보님의 그 공약 중에 아까 말씀하실 때는 대표적인 공약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방송 시간상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미리 아는 그 공약 중에 천안 아이맘 센터라는 그 공약을 그렇습니다.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천안 아이맘 센터 공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시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 그 체계 구축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종일 돌봄 센터와 관련해서 다 함께 돌봄 센터라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전국에는 많이 있는데 천안 같은 경우에는 단 한 곳도 없다가 올 그 7월에 불당동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그렇습니다.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맘 그 센터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공약은 어떤 내용인지 저도 더 궁금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아이맘 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출마했을 때도 공약을 했던 건데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 공동체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본 공약입니다. 유사한 공약들이 정부 차원에서 또는 각 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특색에 맞는 저희 아파트 공동체가 주를 이루고 있는 주거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 천안병 지역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의 케어하는 시스템에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접근 방법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접근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디테일한 운영 체계야 국가에서 국가 전체 기조에 맞춰 가면서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돌봄센터 성격의 그
보호 기능이 작동이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공약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한철 그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일봉산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황한철 후보님께서는 공원 일몰제 폐지 주장을 혹시 하시는지요? 폐지가 아니고요. 당연히 이거는 뭐 20년 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는 종류가 사적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그거는 당연히 종류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아까 일봉산 개발과 관련해서 네. 뭐 환경이나 천안 시민들의 입장도 중요하고 또 어쨌든 그 20여 년 이상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입장도 중요하신데 황한철 후보님께서 일봉산 공원과 관련해서 진짜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일봉산에 관해서 질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대한민국 누구면 일봉산이 아니라 산의 고마움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에 대해서는 산이 없으면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기구가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후보님들 집에 공기청정기 다 가지고 계시죠? 없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창수 후보님 공기청정기 가지고 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집에 없습니까? 공기청정기 모르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뭐 그냥 환경이 좋은 데서 이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보다도 이 산이 우리가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그 공기청정기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홍수가 나면 홍수를 예방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산입니다. 그래서 일봉산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데 시민의 입장은 어떠냐? 일부 활동가만이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이 85%, 90% 이상이 일봉산을 지키자라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의당 황한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7분이 주어집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지금 못다한 말씀을 드리면 일봉산에 대해서 천안 시민의 입장은 대다수가 일봉산을 자연 그대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지켜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이러한 것이 우리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데 우리 일봉산에 대해서는 한 450억 정도의 토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구장을 저쪽에 지어놨지만 야구장에 얼마를 들여서 야구장을 지었는지 알고 계시죠? 대략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500에서 야구장이? 600억 정도가 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장이 780억이 들어갔습니다. 500억에서 600억이 아니라 780억이 들어갔고요. 고만한 야구장을 지는데 약 800억의 돈을 들여서 지금 야구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야구장을 우리가 뭐 되팔면 그 재원은 충분히 마련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도시공원은 보존하자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산뿐 아니라 도시공원은 지금 보존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매입은 시도별로 지방채를 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다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황 후보님 답변은 마무리해 주시고 이제 질문을 던져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정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낙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때 다시 한번 총선 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수억 원이 들어가는 이 보궐선거 비용에 대해서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당원 96조 2항을 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황 후보자님의 그 의견대로 저희 당 출신 그 시장님께서 어떤 중간에 사정으로 생겨서 이렇게 시장직을 그만두고 다시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같은 당 출신의 입 후보자로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당규에 아마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본 선거의 경우에 아마 저희 당에서 후보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천안시장이 차지하는 그 위치라든지 현재 빨리 선출이 돼서 조속히 저희 당의 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다시 입후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앙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쯤 됐고요.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에 후보를 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당원이고 당규고 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이창수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마 했습니다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온 국민이 연동형 비례대표에 집중적으로 입장이 다 표결이 됐었습니다. 정치개혁은 두 거대 정당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꼼수와 반칙으로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장과 위성정당, 제일 먼저 미래한국당이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정당 그리고 자매정당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위성정당, 자매정당을 만들어내게 된 이 법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도가 의식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의식이 필요해서 제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제가 바로 제도가 어떤 역기능을 낳느냐. 역기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위성정당, 자매정당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기능을 발휘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애시당초 불의입니다. 이 불의에 대한 행위는 정의죠. 이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게 비굴한 거고 비겁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민주당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굳이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성정당, 자매정당 뭐 비슷하게 가시지 않습니까? 굳이 저도 손가락질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애시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만든 이 역기능을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역기능을 국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역기능이 왜 필요했습니까?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 그리고 비례 연동형 이거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공수처법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공수처법이 단철되고 나니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구현이 돼가지고 결국 이런 역기능을 낳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먼저 설명하시는 게 그거에 대한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됐습니다. 그럼 역시 이게 거대 정당이 지금 저희들은 지금 꼼수 정당이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역기능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국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위성정당, 자매정당을 만드는 것이 역기능의 당연한 권리인지를 물어보시면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분명히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해줄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심판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지금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 주장이 다양하게 군소정당에서 나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정치적 발전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양당의 꼼수정당을 만들어서 양당이 만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7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선택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병 후보자 초청 토론회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좀 훌쩍 지났는데요. 마치기 전에 이 세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각각 1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만큼 진정성 있는 발언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아마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 또는 그때를 능가할지도 모르는 큰 고난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우수한 의료체계에 대해 외국의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속한 1차 추경에 이어 추가로 100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 투입을 결정했고, 양승조 충남지사 역시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 역시 절박한 상황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고자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과 금융지원을 포함한 2차 추경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나아가 고통분담을 위해 세비 50% 기부운동에도 동참했습니다. 천안 시민이 키워주신 준비된 집권여당 국회의원의 힘으로 코로나 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천안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책은 언제든 겸허히 듣고 개선하겠습니다. 기호 1번 저 이정문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정의당 황완철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정당 반칙특권 아웃! 자매정당 반칙특권 아웃! 황완철, 황소처럼 우직하게 천안부터 정치교체 이루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정치하면 그놈이 그놈 같으시죠? 저 황완철은 확실히 다릅니다. 다른 정치를 원하시면 사람을 바꿔야죠. 그놈이 그놈 같다고 생각될 때 황완철을 선택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보면 살아갈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약 30년간 한결같이 실천하는 노동자로, 실천가로 살았습니다. 1987년 회사에 입사한 이후 공권력과 회사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며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일봉산 막개발과 직산 송전탑 지중화, 목천산업 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 등 지역 현안 환경 문제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력이 저희 품질 보증서입니다. 서민을 위한 민생정치 황완철이 하겠습니다. 정치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안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차악이 아닌 최선을, 황완철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 이창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천안의 아들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이창수입니다. 저는 지난 2016년 총선으로부터 4년 동안 2018년 보궐선거, 2020년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4년간은 저의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또 시민들 앞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채워진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삼선에 세 번째 도전하는 저 이창수, 담대하지만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여러분 앞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고 하십니다. 안보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경제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변화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유 없는 걱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지난해 2% 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천안의 경제 상황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패턴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 이번 4.15 총선입니다. 천안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골든타임, 이번 4.15 총선입니다.
저 국민 대변인에서 천안을 대변하는 대변인 정치인, 그리고 천안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새 후보자의 진심 어린 약속이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해주신 약속들 당선 후에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쁜 선거운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에 참석해주신 새 후보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티브로드 중부방송이 주관하고 천안시민사회단체 협의회가 함께한 선택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천안병 후보자 초청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